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 테마 및 특징주 먼저 보고요. 차트 패턴 및 관심 종목, 오늘의 매매일지, 아카데미 소개, 시황 요약 순으로 보겠습니다. 중간에 코스피, 코스닥 차트도 볼 거고요. 중요한 자리니만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생물 보안 법안의 범위가 커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제약바이오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DXVX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체지방 감소, 항비만 균주를 발굴하여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알테오젠이 9% 상승했습니다. 지난 20일 알테오젠이 자체 개발한 히알루로니나제 제조 방법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의 일봉 차트입니다. 사상 최고가 이후에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가 6, 7월 이후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올해 엄청 많이 올라간 알테오젠은 하락하지 않고 횡보 박스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직전 고점을 살짝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공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8월 초 시장이 급락할 때 60일선을 장중에 살짝 깼다가 반등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61선 약간 위에서 아랫꼬리를 형성하고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할 때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지만 상승의 힘이 살아있음이 계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지지 시에는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유한 양행이 이틀 전에 렉나자 FDA 승인 소식에 급등했다가 고점 대비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한 양행이 지난 21일에는 FDA 승인 소식이 나왔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긴 윗꼬리 음봉으로 안 좋게 끝났는데요. 어제 21선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이 10만원 과거의 저항 자리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1일만 보면 대량 거래 음봉으로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21선을 지키면서 다시 그 매물을 다 받아내고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차익 매물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눌림목 매수든 얕은 눌림 이후에 매물 소화 돌파든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저도 다음 주에 유한양행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려볼 계획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1조 5,500억이 터졌습니다. 5분봉을 보면 어제의 고점을 오늘 아침에 한 차례 저항받고 돌파하고 지지 후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한 모습인데요. 아침장에 강하게 상승에 대한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면서 끝났고 아주 이쁜 분봉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노려볼 계획입니다. ST팜이 5.46%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신약 원료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ST팜도 최근 상승세가 꽤나 강한 모습이죠. 거래도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지난 6월 고점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하고 그 저항에서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이후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KBG가 25.6% 상승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산업용 배터리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KBG는 전기차용 방열 소재 등을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렘이 12% 상승했습니다. 리튬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바나듐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정부가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면서 양자 암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KCS가 17% 상승했는데요. KCS는 SK텔레콤과 함께 양자 난수 생성 기술을 개발한 이력이 있어 관련주로 부각됐습니다. ICTK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ICTK는 LG U+와 함께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적용된 칩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밸브가 6.65% 상승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화성 밸브가 지난 21일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했는데요. 어제는 그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살짝 빠졌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30분봉 차트로 오면 중요한 것이 일봉상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제 장 후반에 계속해서 연속 도지가 나오면서 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전날 저항받은 자리에서 지지 시도가 있었죠. 의미 있는 돌파 파동이 나오고 그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다가 지지가 나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상승, 조정, 상승의 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NH투자증권이 한국가스공사의 목표가를 5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3% 상승했습니다. 건설 업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7.66% 상승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단기 주가 급등에도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953억 원에서 올해 2354억, 내년 3067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7월 중순에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 파동이 한번 세게 나왔고요. 그 뒤에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월봉 차트상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강한 상승 그리고 완만한 조정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 조정, 상승의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작은 정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 조정을 거치다가 돌파하면 그 다음 자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봉 차트상 상승에 대한 조정, 그런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좀 더 수월한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이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9% 상승했습니다. 또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코프와의 기술 라이센스 계약이 부각됐습니다. 스타코프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전기차 화재 방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테마주 우리바이오가 11.76% 상승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바이오가 최근 연속 조정이 나왔는데요. 어제 오늘 33일선에서 지지 후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 고점 21선에서 딱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봉 차트상 강한 상승 한파동이 나오고 주봉상 저항에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또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 부근에서 지지가 나타나면서 상승, 조정,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엔셀이 장 초반 199%까지 상승했다가 매물이 출회되면서 공모가 대비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엔셀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및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밤 엔비디아가 3.7% 하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 하락하면서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하락 영향을 받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그동안 많이 오른 엔비디아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일단 출회된 상황입니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고 시장의 단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코스피 차트인데요. 8월 초 급락 이후에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분봉 차트인데요. 강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16일 이후에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 좁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 형태가 되면 결국 위든 아래든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횡보하다가 상향 돌파하면서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최근 저점이 깨지면서 단기 하락이 한번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횡보하면서 변곡에 임박한 상황인데요. 오늘 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결과,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단할 필요가 없죠. 오늘 고점을 돌파하면 위로 한파동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오늘 저점과 어제 저점이 같은 자리죠. 이 저점이 깨지면 아래로 한파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아래를 예단하기보다는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5일선과 21선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깨졌죠. 30분봉으로 보면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어제 박스 하단이 깨지면서 하락이 나왔고, 오늘 그 하락에 대한 반등 형태의 파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의 각도가 상승의 각도보다 가파르죠. 하락이 강하고 상승이 약한 상황이고요. 박스 하단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이 녹색선 30분의 62평, 즉 일봉의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5일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5일선을 안착하면 이제 다시 올라갈 힘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주봉상으로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강하게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주봉의 5위평에서 음봉이 나온 상태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음봉의 힘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봉의 5위평, 주봉의 5위평을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일단은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및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유한양행이 거래대금 1조 5,500억 원을 터뜨리면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저께 대량 거래로 긴 윗꼬리 음봉이 나왔는데 그걸 다 회복했다는 거죠. 결국 21일에 엄청난 차익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그 물량을 다 털어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진 거죠. 손바뀜이 확실히 일어났고 묵은 매물을 상당 부분 털어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쁜 조정이 나올 때 눌림목 매수 또는 이쁜 조정, 얕은 조정 이후에 돌파한다면 돌파 매수 모두 다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 유한양행이 고점 대비 급락하면서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약간 훼손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유한양행이 급등하면서 다시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알테오젠도 거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모습이고 최근에 신고가를 냈던 리가켄 바이오도 3원봉류 조정 이후에 21선에서 다시 상승하면서 신고가에 근접한 모습이죠. 올라온 주식, 저항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바이오주가 살아있음을 시세가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월봉상 커비드 핸들 형태로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최근 장이 안 좋은 가운데 계속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끝나고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고점에서 부딪히고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정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 앞에서 강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쁜 눌림목 매수 또는 돌파 매수 모두 노려볼 수 있는 매수 후보가 되는 거죠. 3천당 제약이 6, 7월에 엄청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최근 한 달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121선, 이 회색선 약간 위 그리고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봉 차트상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주봉상 저지바 부근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면서 20주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죠. 이 부근에서 다음 주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한 상승 조정, 한 차례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파마 리서치가 최근 사상체육가 돌파 파동이 나오고 완만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봉상 커비드 핸들 사상체육가 돌파가 나왔고요. 주봉상으로도 커비드 핸들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죠. 이 상승 파동, 조정 파동이 나오다가 다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 눌림목 영역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주 대장으로 강한 상승 파동 이후에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반등, 하락, ABC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3년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첫 조정입니다. 주봉 차트로도 강한 돌파 파동 이후에 완만한 조정인 거죠. 다음 주 이 조정의 후반부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 STX 엔진이 강한 박스 돌파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 강력한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깃발형에 가까운 조정 모습인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저항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강한 돌파가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조정을 이용해서 눌림목 매수 기회를 엿봐야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 관련주 CS윈드가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 한 파동이 나오고 지금 조정 중이죠.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 이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박스 상단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매수세 유입될 때 같이 매수한다면 단기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뉴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후에 다시 해리스 지지율이 괜찮아지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 세게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바닥권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차 지지 자리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오늘 그 자리를 살짝 깼고요. 2차 지지 자리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이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공략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오늘 유한양행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앞에서 여러 번 부딪힌 자리 있잖아요. 어제 거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유한양행 5분봉을 보면 어제 상승하다가 일봉 저항에 부딪히고 눌렸는데 완만하게 눌렸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한번 저항 받다가 돌파하고 눌렸는데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저지바가 나타나고 다시 세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시가 약간 밑에서 저항을 받다가 시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조정이 나타났는데 상승 대비 조정이 완만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요. 어제 고점에서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지지 시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매수를 했고요. 어제 시가 아래에서 저항받는 모습이 나타나서 분할 청산을 했는데 청산 이후에 매물 소화를 거치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 상승은 먹지 못했고요. 다음 주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하면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직전 고점에 부딪히고 3음봉류 조정이 나오다가 어제 음봉에서 양도지로 바뀌었었죠.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15분봉 파동으로 보면요. 하락 파동이 있었고 또 하락 파동이 있었는데 어제 하락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중 바닥 패턴이 완성되면서 상승이 세게 나왔죠.
알테오젠 5분봉을 보면 어제 일봉상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이중바닥 가능성을 만들면서 끝났고, 오늘 아침에 어제 고점 부근에서 부딪혔는데요.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요,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면서, 즉 일봉상 지지 영역에서 분봉상 지지 패턴을 확인하면서 매수했고, 저항받는 모습에 분할 청산을 했다가 다시 매수세 유입을 확인하면서 재매수해서 또 저항받는 모습에 짧게 청산을 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적당히 청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올라갔습니다. 주도주가 완만하게 조정이 나오고 일봉상 지지 영역에서 분봉상 지지 패턴을 완성할 때 매수하면 단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마음의 아픔을 잊고 싶어 심리치료를 받으려다 오랜 시간 집중해야 되는 어려운 주식 공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념 없는 뇌동 매매의 행동들은 더 큰 자괴감만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하승훈 대표님의 명강의에 매료되어 아카데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망망대해와 같은 주식시장을 겁도 없이 뗏목 하나 붙잡고 위험한 항해를 했구나 하는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두리뭉실한 설명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디테일하고 체계적인 표현력에 계속 감탄을 하네요. 취미나 운동을 배울 때도 긴 시간 레슨을 받는데 주식 레슨 받을 생각은 왜 안 했을까라는 후회도 들지만 이리도 훌륭하신 스승님을 만난 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하락장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치 투자자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그리고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제약바이오 관련주 DXVX, 오스코텍,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상승했고요. 전기차 화재 관련주 KBG, 젤일렉트릭, 이램, 이닉스, 한빛레이저 상승했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 ICTK, KCS, 우리기술, 엑스게이트, 우리로 상승했고요. 대한고래 테마주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넥스틸, 한국가스공사, 성광밴드 상승했습니다. 건설주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삼성물산 등 상승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DXVX, 세니젠, ICTK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신고가 종목으로는 유한양행, 현대산업개발, 화성밸브, 코스피가 0.22% 하락하여 2701.69로 마감했고 외국인이 2950억 순매도, 기관이 345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03% 하락한 773.26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30억 순매수, 기관이 100억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시 기준 5.1원 하락한 1338.4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0.4% 상승, 홍콩 항생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현대차, 기아, 신한지주, 삼성물산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유한양행, 하나오션, 신한지주, 한국조선해양, 삼성물산, 한국가스공사,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SK텔레콤,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한양행, 현대차, 기아, KTNG,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KTNG, 네이버, 현대산업개발, 하나금융지주, 녹십자, 삼성물산,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알테오젠, HLB,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오스코텍, 실리콘2,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알테오젠, ST팜,
실리콘2, HLB, 리가켄바이오, 오스코텍,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알테오젠, 에스티팜, 메디톡스, 넥슨게임즈, 리가켄바이오, VT.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